자,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는 실제적으로 역함수 구하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조금 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뭐 이래요.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확인해라. 실제로 뭐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니까 구하라고 하겠지. 되지도 않는데 뭐 구하라고 하겠어. 그치? 자, 그래서 1번은 뭐 참고하시고요. 2번은 어떻게 하냐면은 x, y를 바꾼다 그 얘기야. 예를 들어 볼게. 여기 있네요. 이거 역함수 한번 구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얘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은 정의역하고 치역은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왜 그러냐면 얘가 2니까 무슨 함수일 거야? 증가함수일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일단은 치역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은 얘가 이제 fx 대신에 y라고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면 x는 2y 빼기 1 여기까지 되겠지. 그쵸? 그리고 나면 이제 얘를 뭐 하는 거야?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알겠니? 그런데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거는 우리가 보기 편해서 바꾸는 거야. 이것도 역함수야. 알겠지? 그러니까는 x, y만 바꾸면 그거 자체로 역함수야. 알아듣겠어?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는 어떻게 표현해? y는 x에 관한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얘는 정리 단계인 거지. 이것도 역함수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y는 2x 빼기 1이라는 함수가 있고 x는 2y 빼기 1이 있으면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선생님이 얘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역함수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y는 넘겨서 뭐 2분의 1x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리고 역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정의역이 뭐 주어지지 않고 실수 전체면 상관이 없지만 실수 전체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뭐 하면 되겠어? 바꿔주시면 된다. 역함수는 x와 y 역할이 바뀌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릴게요.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라고 얘들아? 역함수 관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식정리 안 해도 역함수인 거는 맞습니다. 자, 뭐 그래서 나머지 보기 문제들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라서. 자, 여기 볼게요. 역함 대성질. 역함 성질을 좀 보시면 이거 뭐 인버스의 인버스다, 역함수의 역함수다, 당연히 원래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그리고 f의 역함수하고 f 함수를 뭐하면 합성하면 얘는 x가 된다. x가 된다라는 이거는 뭐지 얘들아? 항등함수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 같아요. 뭐 역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하고 무언가를 곱했더니 얘가 항등함수 역할. 항등함수라는 건 얘들아 뭐냐면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게 항등함수야. 그러면 이걸 이제 이쪽으로 덧입혀 보면 곱했을 때 1이 나오게 곱했을 때 뭘 곱했는데 1이 나온다. 1이 바로 항등함수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2에다가 뭘 곱했을 때 이렇게 1이 나오냐 얘네 둘이는 역수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f함수가 있고요 g함수가 있는데 얘네가 바로 뭐냐면 ix다 또는 x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라고 보면 된다고 얘들아? 역함수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f.g. fx가 fx다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거 세 개를 합성했는데 이거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실제로 얘는 여기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네 둘이는 뭐야? 뭐긴 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얘네는 ix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시겠어? 그러면
f 도트 gx가 ix라는 거는 둘이는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겠죠. f 도트 fx가 fx 이렇게 돼 있어.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fx 여기 있는데 여기 한 번이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네 두 번은 즉 f 도트 fx는 ix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네 둘이가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라고. 무슨 말이냐면 fx 함수가 있어. 알겠지? 그거의 역함수를 만들어 보면 누가 된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진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f 함수하고 f 역함수가 같아지는 게 바로 이런 식을 만족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따가 뭐 이것도 집중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G하고 F를 합성을 했는데 얘가 바로 X가 나왔다. 이게 IX고요. I가 나왔다. 그러면은 G는 F의 역함수고요. F는 G의 역함수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뭐 간단한 건데 여러분 그 드모르간 법칙 할 때 이렇게 여집합 분배했잖아. 그치? 분배는 사실 아니지만 어쨌든 편의상 분배 이렇게 했을 때 달라진 게 있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합집합과 교집합이 바뀌었죠. 그것처럼 얘를 이렇게 내가 뭐 분배하고 싶어. 알겠어? 분배하는데 만약에 달라지는 게 없으면 굳이 괄호를 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괄호를 친 이유는 무언가 달라지는 게 있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분배를 하면은 얘네들이 뭐가 바뀐다? 위치가 순서가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냥 기초다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거 이렇게 분배해준다 생각하면 되겠지. 맞죠? 분배해주면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1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얘들아 인버스 1이라는 거는 얘는 F 함수 fx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y 값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y 값이 1이잖아. y 값이 1은 어디로 갔습니까? 2로 갔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몇 번 돌란 얘기야? 그렇게 두 바퀴 돌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1이 2로 갔습니다. 2는 어디로 갔어요? 4로 갔으니까 이거의 결과물이 4가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F3이네요. F3이니까 3은 어디로 갔어? 4로 갔어. 즉, 얘가 4란 얘기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인버스니까, 인버스가 있으면 얘는 어디라고 얘들아? Y값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자, Y가 4예요. 4는 어디로 갔습니까? 3으로 갔네요. 이 친구는 3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의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의 그래프와 f 인버스 역함수의 그래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결론은 이거하고 이거의 그래프는 y 콜 x에 대해서 무슨 관계라고 얘들아? 대칭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일차 함수가 있습니다. xy 이런 일차 함수가 있으면 이거를 이게 지금 f 함수라고 해볼게요. f 역함수는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보면 y 콜 x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y 콜 x에 대해서 y 콜 x라는 게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은 y하고 x 대신에 y를 써 이 말이라고. y 대신에 x를 써 이 말이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의 함수를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1차 함수 같은 경우 얘들아 역함수를 만들면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보면 여러분 빨간색하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두 개 기울기를 곱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친구 빨간색의 기울기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파란색의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고? 3분의 1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참고하시고 자, 얘가
얘가 만약에 f와 fx 함수다 라고 한다면 y 콜 x에 대해서 대칭시킨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된다? f 역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역함수의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fx 함수가 있으면 그거의 역함수는 그냥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제 추가로 나온 건데 무슨 얘기가 추가로 나오냐면은 그러면 f 함수하고 f 역함수하고의 이퀄은 얘들아 우리가 무조건 뭘로 보시면 됩니까? 교점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 함수하고 f 역함수의 교점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1차 함수의 역함수는 1차 함수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입니다. 3차 함수의 역함수부터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함수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 우리 실제적으로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풀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뭐 이런 모양의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F함수 있다고 해볼게요. 알겠지?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리냐? y = x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빨간색 함수를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일단 이렇게 나온 부분은 이렇게 가겠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있는 부분을 여기다 대칭시키면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이제 인버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는 F하고 F 인버스의 교점이라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에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교점은 F하고 누구하고의 교점이기도 합니까? Y = X하고의 교점이기도 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 이거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 구하는 게 뭐하니까 만만치 않으니까 이걸로 안 구하고요. F하고 F 이퀄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의 교점을 구하면 여기에서의 교점을 구하는 거하고 뭐 하다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와. 자, 이따가 문제 풀어볼 건데 f 함수가 있고요. f 역함수가 있고 이거 역함수가 이거 두 개의 교점이 이렇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고 하면 얘를 갖다가 a, b라고 했을 때 이거 사이의 거리 얘는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문제들이 잘 나와요. 알겠니? 그러면 이거의 거리는 생각을 해봐. 자, f하고 f = x라고 이렇게 우리가 놨어. 그러면은 이제 얘가 2차 함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차 함수가 주어져. 그러면은 fx - x = 0에서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보시면 이거의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되겠어? 2개가 나와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뭐 얘를 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근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 베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이 길이가 필요한데 이 길이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이 y = x면 무조건 몇 도가 되는 거니 얘들아? 45도가 되겠죠. 왜? 이 두 개가 뭐 할 거니까? 같을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45도니까 1대 뭐인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어? 루트 2인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K라면 얘는 K 루트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는 말이 나오면 거리는 뭐 알파하고 베타 중에 누가 큰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빼시고 거기다가 루트 2만 뭐 해주면 돼? 곱해주시면 큰 근 빼기 작은 근이 바로 뭐니까? K값이니까 알아듣겠지? 거기다가 루트 2만 곱해주면 그게 바로 내가 찾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f 함수하고 이퀄 x하고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근 구한 다음에 근이 만약에 2하고 5가 나왔다. 알겠어? 그러면은 이 두 개 사이의 거리가 뭐라고? 3루트 2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응. 여기까지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책에 있으니까 쌤이 굳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이 문제가 뭐 우리 지역의 학교에 나왔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앞으로도 나올 일도 없고요. 이 정도 문제가 나오려면은 여러분이 저기 용인외고 정도 가 있어야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안 나오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했거든. fx하고 f 인버스의 교점을 내가 구하려면 그렇게 구하기가 뭐하니까 불편하니까 f 인버스 대신에 x를 놓고 내가 구하자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f하고 f 역함수의 교점을 모두 다 구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99.9%는 아주 특이한 상황을 제외한 99.9%는 f하고 f 역함수의 교점은 f 이퀄 x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99.9%는 똑같아. 그렇게 구하면 돼. 근데 그렇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 있는데 자 어떻게 있냐라고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있는 이 검은색 보이시죠? 검은색 함수가 있습니다. 검은색 함수. 그리고 이러한 케이스는 감소 함수이면서 이렇게 0,1과 1,0을 꼭 얘네가 아니어도 돼. 0,a와 a,0을 동시에 지나가는 거야. 그런 함수. 그러면은 이렇게 검은색의 함수가 그려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 함수의 역함수를 내가 구하고 싶어. 알겠니? 그러면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면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검은색 함수와 여기 있는 이 빨간색 함수 같은 경우는 y 콜 x 위에 당연히 교점이 있죠. 그치? 그런데 여기가 아닌 생각을 해보면 0,1, 1,0이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f가 0,1과 1,0을 지나. 그러면 0,1이라는 거는 역함수를 만들면 어디로 갈 거야? 1,0으로 갈 거야. 1,0은 어디로 갈 거야? 0,1로 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f하고 f 역함수의 교점이 y 콜 x가 아닌 이 두 점에서도 반드시 뭐 할 수가 있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뭐 나올 일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진짜. 학교에서도 아예 언급 자체도 안 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근데 어떤 경우 가능하냐? 0,a라는 점과 a, 0이 fx가 0,a와 a, 0을 동시에 지나갈 때만 가능해. 알겠지? 딱 이런 경우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fx 이퀄 f 인버스 x가 얘가 항상 y 콜 x 위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야. y 콜 x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이거의 교점이 나올 수 있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빼놓고 그냥 fx하고 f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 콜 x 위에만 존재한다라고 나오면 그건 거짓이라고. 알겠지? y 콜 x가 아닌 이런 특별한 어떤 상황을 만족하는 fx 함수가 있다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근데 간단히 이해 하나 들어줄게.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게 fx예요. 얘가 여기를 이렇게 지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검은색의 함수를 이거는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1함수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 한번 구해보면은 자 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y는 마이너스 x 뭐가 되니?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처음 함수하고 얘하고 뭐가 돼? 똑같이 되겠네. 그치?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거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얘하고 이거의 교점은 몇 개야? 무수히 많겠지.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이러한 점들이 다 y 콜 x 위에 있는 거는 아니다 그 얘기야. 즉 fx하고 f 역함수의 교점은 y 콜 x가 아닌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다야. 그래서 혹시 선택지 중에서 반드시 뭐 y 콜 x 위에만 있다라는 선택지가 나오면 그건 거짓인데, 근데 이거를 시험 문제로 낼 거면 이걸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혹시 이 부분 할 때 근데 한 적이 없다고 선생님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뭐 역함수 그리라는 거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이거의 각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얘는 검은색인데 y 콜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검은색에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 반절 잘라놓은 걸 거야 아마. 그거를 이거의 역함수를 그려봐라라고 하면 y 콜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인 이렇게 빨간색의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했던 거긴 하거든 얘들아. 똑같아요. 알겠지? 여기 A, B, C, D가 적혀 있으면 여기다 A, B, C, D 적어 놓으시고요. 역함수라는 거는 이 얘기야. 이거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 요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fx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x고 이게 y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f b equal a 얘는 이것이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 소속이 어디야? x 소속이냐? y 소속이냐? 라는 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좀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봅시다. 1번. 자, fx가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하고 얘를 만족한다. f1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1이란 얘기고요. 얘는 마이너스 2,3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럼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뭐 기울기 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대입해서 b값까지 구하시면은 a, b는 뭐 다 구할 수 있고, 거기다가 1만 집어넣으면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fx가 ax 더하기 b에 대해서 이렇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f 뭐도 가능하니 f2가 뭐라는 얘기야? 1이란 얘기도 되겠죠. 맞아요? 얘네 둘이 바꿔주면은 얘가 있으면은 없어지는 거고 없으면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근데 이거를 만족한대. 마찬가지 얘도 1차 함수니까 미지수가 2개니까 내가 조건이 몇 개 필요합니까? 2개 필요해요. 조건 하나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조건 또 하나는 얘를 가지고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F2가 얼마나 그랬어 얘들아?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F1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2,1과 1, 마이너스 3을 이용해서 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풀이 잘 보세요. 항상 이런 게 나오면 얘들아, 왜냐면은 얘는 y값이 0이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x값이 누군지 모르잖아. x값이 누군지 모르니까는 여기다가 여기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를 쉽게 아는 방법이 뭐냐면 y값들의 영역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돼요. 자, x가 0보다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x가 0일 때가 최소값이겠지. 얘가 양수니까. 그럼 x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니? 3이 되겠지. 즉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뭐냐면 3보다 큰 값, 크거나 같은 값만 가질 수 있는 거야. y값이. 알겠어? 그래서 y값이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에게 제공되면 위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서는 0을 대입을 해보면은 3에서 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니까 3에서 빼기니까 얘는 3보다 뭐 하는 거니 얘들아?
작은 값만 뭐 할 수 있다? 내가 계산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일단은 얘부터 한번 처리해보자고. 알겠지? 자, 얘는 y값이 지금 얼마야? 0이잖아. y값이 0이면 윗동네야? 아랫동네야? 아랫동네가 되겠지. 얘는 y값이 3보다 큰 것만 취급하는 친구고 얘는 y값이 3보다 작은 것만 취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3보다 작은 것만 취급하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3 빼기 3분의 1 x 제곱이 0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쌤이 얘를 갖다가 a라고 한번 b라고 한번 해보시면 얘는 b, 0이란 뜻이잖아. 그치? 난 지금 b 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얘가 0이니까 넘어가면은 3분의 1 x 제곱이 3이 돼서 x 제곱은 9가 될 것이고요. x는 풀마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x가 풀마 3인데 x는 그럼 플러스 3이니 마이너스 3이니 당연히 이 동네에 속하는 a일 거니까 x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이 친구가 바로 뭐란 얘기니?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넘겨주면 f 인버스 a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f 5가 a라는 말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x가 0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됩니까? 5 대입해서 마무리 하시면 된다는 얘기네. 답은 8이 답이 되겠어. 이 과정이 선생님이 지금 풀던 이 과정이 얘들아 그냥 그러면 안 돼. 1도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문제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이거라고. 항상 y의 영역을 먼저 뭐하라고 얘들아 체크를 해주라고. 알겠어? 그래야 이게 y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인버스가 있으니까 얘가 y 값 맞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우물쭈물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당연히 이 동네 해당이 되는 거. 왜? y 값이 3보다 작은 쪽은 내가 취급할 거야. 그거니까. 알겠어? 여기서 구한 x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도 x 제곱이 9니까 x가 풀마 3인데 1도 고민 없이 마3이라는 데 갈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마3이니까 넘어가서 얘가 5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의 a 값을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자, F와 G에 대해서 이렇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두 개를 합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뭐 따로 빼주면 순서가 바뀐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X가 바로 HX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H2를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라. 이 얘기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라. 이 얘기가 똑같겠지.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됐습니까? 3이 됐어요. 이만큼이 얼마가 됐냐? 3이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G 인버스에다가 3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어? 1이 됐지. 그럼 최종 결과물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 뭐 그냥 다 답 이렇게 써놓고 나서 남 놓고 기억자 너 알아? 이거 물어보는 문제야. 그냥 정말 쉬운 문제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2번 문제 같은 패턴도 학교 시험에는 좀 잘 나오는 패턴이기는 해요. 자, 봅시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우리가 이걸 좀 풀어주고 싶어. 그러면 가장 먼저 얘들 F가 있었고요. 이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되지 얘들아? 교환법칙이 안 돼. 그 순서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자리를 바꾸니까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도트 F3 지금 이거를 구하라는 말이네.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얘네가 있어. 얘네 누구니?
항등함수. 쉽게 말하면 없다 취급해도 되는 애들이지. 항상 F하고 자기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은 누가 된다고? 항등함수가 돼. 근데 항등함수는 곱하기에서 누구 역할이라고? 1의 역할하고 똑같은 거니까 일단 곱하기에서 너희들이 1 써줘 안 써줘? 안 써주잖아. 무시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얘는 무시가 되면 된다. 이거 구하라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F3이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너는 2가 되니까 Y값이야. 네가 뭐가 되는? 2가 되는. 오케이? 그럼 X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F하고 G에 대해서 F가 이렇게 생겼고요. F 이렇게 생겼대. 알겠지? 자, G9를 구하래. G9를 구하라. 약간 만화 영화 제목 같아요. G9를 구하라.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가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9가 들어가면 되겠지. 맞죠? 그럼 얘가 9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X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3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 X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3. 왜 그러냐면은 이 X는 똑같은 X이기 때문에 한쪽에 A가 들어가면 이쪽도 A가 들어가는 거야. 똑같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F 인버스 3이 되는 게 누구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인버스는 Y값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3이 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6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겠어? 얘는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자 G3을 구하라. 뭐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3을 구하라. 그럼 3을 구하라. 이렇게. 그럼 6에서 2 빼니까 얘는 4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F4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얘가 X고 얘가 Y가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4가 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6에다가 X는 2가 들어가면 되니까 얘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 구하기 이거 한번 볼게요. 역함수 구하기는 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안 나옵니다. 참고만 하세요. 자, 여기는 2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했고요. 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로 줘버리면은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반지를 딱 잘라가지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대해서만 그렇게 따지면 얘는 뭐가 될 수가 있어? 1대1 대응 관계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역함수 구하라고 했네요.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끊어서 이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는 얼마보다 크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역함수를 만들고 나서는 누구 거가 되는 거야? x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치역 잡았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걸로서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가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이제 뭐 서술형이 있어서 만약에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서술형이 있으면 그럴 때는 이런 멘트를 다 써줘야 되는 거야. 안 써주면 감점되는 요인이기는 해. 서술형 얘기는 아직 안 했지, 경화? 있다 없다 얘기 아직 안 했지.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x에 대해서 먼저 풀었는데 풀지 마시고요. 자리부터 먼저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리부터 바꿔주면 얘가 x, 얘가 y 제곱이 되겠지. 그쵸? 얘가 x, 얘가 y 제곱.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자리를 바꿨는데 왜 이렇게 했어? 바꾸고 나서 정리해주는 게 더 좋아요. x는 y 제곱 더하기 1. 그러면 y 제곱은 x 빼기 1. y는 풀마 루트 x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거 뭐 무리함수 공부한 친구들은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선생님 그러면은 y는 루트 x 빼기 1입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1입니까? 이 얘기인데 얘는 증가함수고 얘는 감소함수예요. 그냥 그렇다 하세요. 이거 어제 무리함수 배우면 금방 이해되는 거니까. 얘들아, 증가함수의 역함수를 만들면 무조건 증가함수가 됩니다. 알겠죠? 감소함수의 역함수를 만들면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증가함수가 역함수를 만들었다고 감소함수가 될 수는 없어요. 증가면은 무조건 증가고 감소면은 무조건 감소야. 증가함수 따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아니고 얘가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이렇게 바꿔주시고 마지막에 정의역만 이렇게 처음에 구했던 치역의 y를 x로만 바꿔서 정의역으로 갖다 두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생긴 게 바로 처음에 원함수였습니다. 알겠죠? 얘 증가함수죠. 그러면 역함수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러면 이 친구는 과연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게 왜 생기냐? 선생님 이 얘기 조금만 해줄게요. 자, 제곱을 가지고 내가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제곱을 가지고 해서 내가 y를 구하다 보니까 계산상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기는 거야? 풀마가 다 생기는 거야. 그 풀마가 바로 뭐냐면은 플러스가 이쪽이고 마이너스가 이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 무형근이라고 배우는데 예전에는 사실 뭐 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질 않아. 그러면 얘는 그러면 누구의 역함수냐? 얘는 이쪽에 있는 친구의 역함수가 바로 얘가 되는 거야. 즉 이렇게 감소함수에 해당하는 친구가 얘를 통해서 건너와서 이렇게 감소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증가함수에 대한 역함수 당연히 증가 부분을 찾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참고적으로 여기 이렇게 있는 친구가 y 콜 x 대칭시키면은 이 검은색 모양으로 이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거 한 문제만 하고 잠깐 쉬어갑시다. 자, 이렇게를 만족을 시키겠다. 이게 얼마냐? 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얘는 지금 F잖아. 그치? 얘는 F 인버스잖아. 그렇지? 맞죠? 그러면 하는 방식은 이거는 누구 값이야? Y 값이잖아. 그렇지? 아니, X 값이잖아. 그쵸? 이거는 Y 값이죠. 미안합니다. Y 값이죠. Y 값이니까 네가 뭐가 된다는 얘기다? 1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럼 10이 되려면은 X는 얼마가 되면 되겠어? 1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실제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2가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하는 게 좋아. 내가 얘하고 자리를 바꿔. 뭐를 바꿔? 자리를 바꿔. 얘네 둘 자리 바꾸면은 무슨 모양이 생겨? 이 모양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F 자 6x 더하기 4가 들어오고 3x 빼기 1 이렇게 됐으면 얘가 생긴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면 네가 10이겠네 라고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긴 하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푸는 게 좋으니까 알겠지? 너는 y값 그러면은 네가 x값 네가 y값이니까 네가 10이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gx가 이렇게 주어졌다 라고 했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친구를 묶어보면 위치가 바뀌어야 되니까 f.g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 인버스 있고 여기 인버스 있으니까 둘이 이렇게 삭제한다 생각하면 여기 있는 g.f하고 f.g가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g.f하고 f.g가 서로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f.g하고 g.f하고 f.g가 같다. 이렇게 합성하는 거하고 이렇게 합성하기 서로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같다라고 놓고 A가 뭐 하시면 되는 거야? 구하시면은 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얘들아 뭐냐면 자, 이것이면 이라고 했어요. 이것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두 번 합성했더니 뭐가 됐다는 얘기니 얘들아? 항등함수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너는 너에 대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맞습니까? 그래서 fx하고 f 인버스가 똑같다 이 얘기는 원함수를 역함수를 만들어 봤더니 다시 뭐 할 거야? 원함수하고 똑같이 됐다 이 얘기야. 이거에 직관적인 거는 뭐냐면 어떤 fx 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를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 그랬더니 처음 함수 그래프하고 뭐 하다는 거야? 똑같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몇 가지밖에 없다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선생님 정리해 줄게. f하고 f 인버스. 자,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차 함수. 몇 차 함수? 1차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리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차 함수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울기가 풀마 1일 때만 가능합니다. 뭐일 때만 가능하다고? 풀마 1일 때만 가능해. 첫 번째는 자, 양수일 때는 y 콜 x일 때만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얘는 뭐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거를 역함수 만들어 봤더니 처음에 얘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아. 알겠지? 생각을 해봐. 기울기가 2인 거는 역함수를 만들면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고? 2분의 1이 돼. 당연히 처음하고 똑같을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기울기가 3인 거는 3분의 1 되는 거고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는 3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역함수를 만들었는데 똑같이 되려면 기울기가 1밖에 안 되는 거야. 1은 다시 만들어도 뭐가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울기가 1일 때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냐? 0,0을 지나는 이거 자체가 얘가 fx일 때 이 fx를 갖다가 y 콜 x에서 대칭 시켜봐. 뭐가 되겠어? 똑같이 되겠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풀마 1밖에 안 되는데 얘는 기울기가 풀마 1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1인 거는 무조건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자,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는 다 됩니다. 왜 다 되냐?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여기에 b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봐. 여기 있는 애가 1로 갈 것이고,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오겠지. 얘가 뭐니까? 90도니까. 알아듣겠어?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있는 y절편이 누구든 상관은 없어요. 여기 있는 애가 어떻게 되든지 이해되겠어?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냥 약간의 결론만 얘기를 하고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유리함수 배울 때 선생님이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 얘는 점근선에 그냥 이렇게 말하나 점근선에 지금 뭐 이게 처음 배운 친구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다 그래. 그냥 점근선의 좌표가 y 콜 x 위에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이 유리함수는 안 배웠냐?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 무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반비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배웠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데다 유리함수가 이거거든. 유리함수라는 거는 분모 자리에 x에 관한 식이 있는 게 유리함수가 되는 거야. 분자에만 있는 거는 다항함수. 분모에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유리함수라고 안 하고 분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리고 분수함수하고 다항함수를 합쳐서 유리함수 얘기하거든. 어쨌든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여기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여기 있던 애가 1로 가고 얘가 1로 온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점근선이라는 거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란 뜻이야. 점점 가까워지는 선. 이 얘기도 유리함수 할 때는 얘기할게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fx하고 f 인버스가 같아지는 거. 직관적으로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는데 뭐가 되는 친구? 처음에 그래프하고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를 갖는 거. 그거는 1차 함수가 있고요. 풀마 1만 가능하다. 플러스일 때는 y 콜 x밖에 안 된다. 마이너스일 때는 아무거나 다 된다. 그리고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좌표가 y 콜 x 위에 있는 경우. 정확히 말하면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야.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 그렇게 쓰죠. 좌표가 y 콜 x 위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기억번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얘가 지금 플러스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플러스 1일 때는 이런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너 안 된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네가 무엇이 되든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너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얘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이거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추가 설명할게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함수 fx의 그래프가 뭐냐라고 했어. 그치? 그냥 이거 보자마자 얘들아 뭐 생각하면 되는 거야? y 콜 x 대칭을 해보는 거야. 해보는데 처음 나에게 주어졌던 함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너는 뭐 말도 안 되고요. 너는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올 거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지. 3번이 답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5번은 1대1 대응도 얘 같은 경우도 말이 안 됩니다. 얘도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740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얘가 이거를 만족시킨다 이런 얘기야. 상수 A 값을 구하래. A 값은 마이너스 1만 된다. 됐죠?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y절편이 있으니까. y절편이 있기 위해서는 어차피 1차 함수는 풀마 1밖에 안 돼. 근데 y절편이 있으면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고 했고 f0이 5라고 했어. f0은 1차 함수의 y절편 값이 되는 거잖아. 그치? y절편이 뭐란 얘기야? 5란 얘기거든.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이렇게밖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아듣죠? 거기다가 3을 대입하라. 3 대입하면은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고 싶어. 역함수가 존재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역함수 들어갈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나 1대1 대응이라는 말이나 무슨 말이라고? 같은 말이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함수, 여러 가지 함수 할 때 쌤이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이 문제도 우리가 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들아? 여기 있는 친구는 플러스 1로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1로 나올 때가 있겠지. x 이퀄 뭘 중심으로 해서 3을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1로 나올 때는 기울기가 k 플러스 1일 겁니다. 여기 k가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1로 나오는 데는 k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면 이 두 기울기가 0보다 뭐가 된다고? 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큰 작작이니까 k는 이거나 또는 k는 얘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와 같이 정의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럴 때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네. 그치? 자, 여기 보면 얘들아 얘가 증가함수고 얘가 증가함수나 그래 안 그래? 맞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x값도 빈대가 있으면 안 되고 y도 빈대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얘네 둘이 정확하게 뭐 해야 돼? 3이라는 곳에서 만나야 되겠지. 정확하게 뭐 이렇게 3보다 작을 때 기울기 1로 갔다가 3보다 클 때는 정확하게 만나서 다시 3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모양의 함수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만나야 돼.
그러면은 여기다가 3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8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을 때도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니까 A는 5가 되겠구나 라고 나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할 일이 이제 있어. 뭐 할 일이 있냐면 쌤 분명히 얘기했어. 여기에 y값의 영역과 여기에 y값의 영역을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어? 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가 되니 얘들아? 8이지 8. 근데 3보다 작은 값들이 여기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y값은 8이라는 친구보다 같거나 작은 쪽 친구들만 여기가 해당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는 8보다 뭐한 쪽이 되겠어? 큰 쪽은 얘가 상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어?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거는 일단은 얘는 y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y값이 14고 y값이 14면 8보다 큰 네가 상대해야 되겠구나 그 얘기지. 그러면 3x-1이 14가 돼서 x는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즉 여기 이 값은 5가 된다라는 말이 되고요. 이번에는 y값이 누구란 얘기야? 5란 얘기잖아. 그치? y값이 오면 네가 상대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가 5가 되기 위해서는 x는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니까 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선생님이 이런 문제 얘기했어요. 일단 뭐부터 하라고? 여기 A, B, C가 적혀있잖아. 그치?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여기 A, B 맞춰서 B가 되고요. C가 쭉 올라가면 얘가 C니까 C는 없고요. 얘가 쭉 올라가면은 얘가 D가 되네요. 2가 쭉 올라가니까 얘가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F함수는 지금 위에가 있으면 빨간색이 얘가 지금 F함수예요. 그리고 검은색은 지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일단은 FA가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 FA를 먼저 구하라 그랬네. FA면 A에서 F를 찾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찾아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너는 B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뭐란 얘기니? 네가 B란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G 인버스니까 얘는 Y 값에서 GX를 찾아가니까 B에서 GX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뭐가 됩니까? D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너는 D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D가 된다라는 말이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자, D가 F를 찾아가는 거야. D에서 F 요렇게 F가 빨간색이니까 왔다가 쭉 이렇게 내려오시면 최종적으로 C가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문제는 뭐 아주 뭐 단순하죠. 근데 이런 것들도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패턴의 문제야. 자, 이거 봅시다. 여기도 뭐 F하고 G하고 똑같은 문제야. 위하고 뭐 이거 발전을 해서 뭐 전혀 어려운 거 없어.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얘는 7번 볼게요. 자, fx 함수가 있고요. 그거의 역함수 gx가 있네요. fx하고 gx의 두 교점 사이에 뭘 구하라고? 거리 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f equal g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이렇게 푸는 거나 f equal x로 푸는 거나 결과는 뭐라고? 똑같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f니까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친구가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너 넘어가니까 너는 4x가 될 것이고요. 너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이니까 근이라는 거는 1과 3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두 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얘하고 여기 있다는 얘기지.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 큰 근 빼기 작은 근 루트 2가 내가 찾는 뭐가 된다고?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끝나겠죠. 자, 지금 우리는 이거 구하는 거예요. 얘 구하는 거야, 얘. 그치? 그런데 얘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2고 얘가 얼마야?
2니까 당연히 얘는 2 루트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x하고 gx, 즉 원함수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알겠니? 자, 쌤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3이니까 여기 3이라고 하고요. 4분의 1이니까 이 정도로 가겠다라고 보면 되겠다. 얘가 3.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5고 3이니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게 바로 윗동네 함수야. 알겠지? 자, 이게 지금 이제 F함수, F함수. 그러면 지함수는 내가 어떻게 그리냐? 지함수는 여기에다가 y = x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y = x. 알겠지?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친구, 자 보세요. 얘가 3이면 이렇게 와서 이쪽 3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게 바로 이제 얘가 바로 F 인버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넓이를 구하라가 이제 목적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 넓이하고 얘들아, 이 넓이가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지. 대칭이니까. 그래서 나는 계획이 뭐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뭐 해주겠다는 거야? 2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얘는 삼각형이고요. 나는 결론적으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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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만 내가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가운데 점은 뭐냐면은, 가운데 점은 0, 여기서 만나는 점이야. 알겠니? 그러면 얘 0 대입하면은 얘는 0,3이라는 점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꼭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어쨌든 이거를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가운데 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애하고 x하고 만나는 교점. 여기 위에 있는 점은 얘하고 x하고 만나는 교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해보시면요. 넘어가면 4분의 3x가 3이 되겠잖아.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시면 x값은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x가 4면 당연히 y도 4가 돼야 되겠죠. y = x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equal x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2분의 3x가 마3이고 약분하시면 마1,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점이 4,4, 마이, 마이, 0,3이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식을 이용해서 얘를 0,0으로 만들겠다고. y값만 뭐 빼주면 돼? 3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4,1로 바뀌고 얘는 마이, 마이너스 5로 바뀌겠네요. 그러면 넓이라는 거는, 자, 2분의 1 곱하기 하시고 안쪽 것이 마이너스이고 바깥쪽 것이 마이너스 20이야.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되겠지. 그러면 18이 되고, 오케이? 이거의 몇 배라고? 2배. 그럼 없어지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고 실전에 시험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실전 시험은 그래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거는 뭐야? 이거 3개만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거 처음 연습할 때는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점 3개는 어디에서 나오냐? 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0,3이라는 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equal x라고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 equal x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이걸 통해서 세 좌표 구하시면 그게 바로 이 친구가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정역과 치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a 값이 최소인 양의 정수일 때 fx의 역함수 이렇게 가지고 뭐 구하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 그래야 역함수가 존재할 거 아니야? 증가할 때 증가할 거니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되고 a제곱은 1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 큰큰 작작이니까 a가 이거거나 또는 a가 이거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해되겠어? 자, a 값이 최소인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a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최소인 양의 정수라는 거는 a 값이 뭐일 때가 되겠습니까? 2일 때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a가 2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은 fx식이라는 게 3x 마이너스 12 더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요. 2분의 1x x가 4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 나 뭐 찾는 게 중요하다고? 좌표 찾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여기다가 사넣든 여기다가 사넣든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4, 얼마가 되겠어? 2라는 점이 나오겠다. 그 다음에 equal x equal x 알겠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x가 0이니까 얘는 0, 뭐가 되겠어?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x가 10이니까 x가 5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5, 5라고 보시면 되겠네. 얘는 얘까지 세팅해줬네. 깔끔하게. 그러면 s는 뭐가 되냐? 2분의 1 곱하기 안쪽이 20이고 바깥쪽이 얼마니? 10이잖아. 그치? 빼니까 얼마야? 10 곱하기 2배.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약분되니까 답은 10. 이 정도의 식만 있으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